네, 안녕하세요. 똘끼 TV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머리를 풀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머리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하면서 묶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네, 생으로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는 이런 똘끼의 여자는 사실 잘 없죠. 주위에서 보기 힘드실 거예요. 저만 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보태자면 여기 흰빛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흰머리입니다. 새치라고 해야 되나요? 흰머리입니다. 이게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지만 흰머리입니다. 흰머리가 왜 생겼냐고요? 늙었으니까 생겼죠. 늙었습니다. 여기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흰머리가 여기 막 이렇게 포진을 해 있는데 염색을 어릴 때는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어릴 때 20살 때 그럴 때 이제 막 탈색도 하고 뭐 맥주로도 머리를 감고 뭐 저는 사실 맥주로 머리를 감은 적은 없는데요. 뭐 탈색도 하고 오늘은 뭐 빨간색이 하고 싶었다. 그 다음에 내일 눈 뜨니까 어떻게 초록색이 하고 싶네? 그러면 저는 당장 미용실로 달려가서 바로바로 막 머리를 해치우는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진 어린 학생이었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 탈색된 머리를 감당을 하기에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사실 본머리가 좀 노랗거든요. 지금은 제가 요 흰머리를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 염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제 검은 머리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원래 제 본 머리 색은 좀 노랗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 좀 의심을 많이 받았죠. 선생님들한테 염색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죠. 원래 본 머리 색깔이 이렇다. 그래 뿌리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창 시절을 겪었었는데 지금 이제 카메라로 보실 때 제 피부가 하얗지는 않아요. 제 원래 피부가 웜톤과 웜톤 말고 뭐가 있죠? 쿨톤이 있죠? 네. 웜톤과 쿨톤이 있으면 저는 웜톤인데다가 이런 데를 자세히 잘 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노리끼리해요. 노란 황인종에 저는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노란데 머리까지 노라면 어, 토인 같아요. 토인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쌩얼이기 때문에 지금 입술도 아무것도 안 바른 이거 제 입술 색깔이거든요. 근데 입술 색깔이 빨갛지가 않고 좀 허여멀썩 하다 보니까 이 허여멀썩한 그 입술에다가 얼굴이 노랗고 머리가 노란 경우에는 정말 토인 같습니다. 아, 예. 정말 토인 같아서 그대로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환자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비닐을 쓴다? 비닐을 써도 입술색과 비닐을 쓸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종의 모자를 쓰는 거니까 머리를 안 감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노란 머리를 이렇게 노르스름한 머리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흰머리가 잘 보이시죠? 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뽑을 수가 없어요. 그 머리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얼굴색이 노랗고 입술색이 허여멀썩하기 때문에 암 환자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암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자를 쓰고 나간다 하더라도 비닐은 안 씁니다.
절대로 비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그 얼굴의 크기를 가졌고요. 얼굴이 크다 보니까 비닐을 쓰면 정말 꼴보기가 싫을 네, 딱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컬러가 있는, 이제 캡이 있는 모자를 쓴다거나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다 노랗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제가 머리를 자르면서 염색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염색을 하려고 하면 이 전체를 다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제 형편인지라, 이거는 제가 이제 염색약을 사서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나 그 염색약을 샀거든요. 염색약 집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귀찮아서 안 바르고 있습니다. 그 염색약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방치를 해뒀다가 또 이렇게 또 뭐 일제, 이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일제를 바르고 방치하고 이제를 바르고 방치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감고 뭐 그런 것들 시간을 소요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시간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이제 불편하고 귀찮아서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 보여야 할 사람도 없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없다는 거. 네,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커트만 했습니다. 그 커트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쁜 모습으로 치장을 해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저는 커트를 할 뿐이지 그 이후에 스타일링을 사실 미용실에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커트를 할 경우에는 거의 집에 오는 경우가, 바로 집으로 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집에 오는데 뭐 스타일링 이런 거, 뭐 고데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뭐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대로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아무 따나 묶지 않았습니다. 아무 따나 묶지 않았습니다. 또 묶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묶을 수도 있는데 머리가 조금 이제 자르면서 짧아졌기 때문에 좀 편하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체중 공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먹었는 거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저께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기존의 체중보다 그 참치 마요 컵밥인 것 같은데, 아니면 먹방을 제가 연속으로 이틀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저는 이제 잘 늘고 좀 잘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이제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제 또래보다는 그 기초 대사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않으면 그게 그대로 살로 가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저는 이제 절식을 한다던가 소식을 하는 건데, 뭐 이미 이제 제 위는 그렇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항상 소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올라가 있는 그 체중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다운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먹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방도 오늘은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중부터 공개를 할게요. 체중계가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보여드려야 화면 전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적나라하게 보여드릴지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거든요. 일단 체중계 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얘가, 오 마이 갓,
보셨죠? 더 늘었죠? 이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나요? 빡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아무것도 오늘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께랑 비교를 하면 그때는 제가 56점 얼마였는데 지금은 58이 넘어갔으니까 약 2kg가 더 불었습니다. 이틀 만인가요? 이틀 만에 그게 가능한가요? 정상적인 식사를 해도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먹방을 했는데 첫 번째 떡볶이와 순대 그게 좀 컸나요? 그래서 그런가? 그 다음에 빵 2개를 먹었죠. 크림빵. 단팥이 들어간 크림빵. 에라이. 체중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디지털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렇겠거니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잘못됐든 체중계가 잘못됐든 뭐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먹방이 아니기 때문에 먹방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메뉴도 선정을 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뭘 할까 뭘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뭐 그때는 체중을 몰랐을 때고 사실은 오늘 방송을 하게 되면 체중 공개를 하고 나서 그 배달을 조금 시켜볼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그 전에 했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썰을 풀어볼게요. 제가요 지금 제가 58kg라고 치고 58kg를 이제 나간다고 이제 친다면 원래 제가 그 전에 입던 옷들의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58 기준에서 6kg를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52kg 정도가 되는 거죠. 52kg 정도가 됐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입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더 빠졌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몸이 좀 좋지가 않아서 몸이 좀 아프고 그래서 49kg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남들이 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했다고 하나? 그러니까 앙상한 그런 이게 그 겨울의 나무처럼 앙상했다고 해야 되나? 그때는 몸이 좋지가 않아서 그랬었는데 회복을 좀 하려고 하면 52kg에서 53kg 정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부모님 엄마 아빠가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총 6명이 되는 거죠. 그 6명을 다 따지다 보면 6명께서 전부 다 고혈압이셨어요. 그래서 이 가족력 때문에 제가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고기도 좋아하고 뭐 그렇긴 한데 야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융합을 해가지고 잘 먹는다 하더라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고혈압은 어쩔 수 없이 고혈압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젊은 나이부터 혈압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을 좀 하셔라. 그래서 저한테 떨어진 명령이 54kg 이하를 유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54kg가 되니까 제가 해본 바 혈압을 재면 들쭉날쭉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몸무게를 찾으니까 그게 52에서 53까지 그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하고 몇 년을 지냈기 때문에 혈압이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얼마간은 저도 원인 모르게 이게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마 그 먹는 식습관이 아니라 제가 또 다른 종류의 약을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 때문에 살이 쪘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찌게 하는 그런 약물이 있고 살이 빠지게 하는 약물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부작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제 줄기차게 소식을 해야 되고 또 다이어트를 꼭 해야만 됩니다. 지금 제 나이대에서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는 이제 젊은 나이에 버틸 수가 없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 반백년 이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의학이 더 발전을 해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더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는 점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하나 더 제품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먹는 제품이라서 제품에 대한 그 브랜드는 소개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제가 그 전에 CLA를 소개를 해드렸죠. 공의 리놀레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요. 가르시니아 추출물이라고 있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근데 요런 거를 이제 같이 드시게 되면 지방과 탄수화물에 있는 그 다음에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점. 그걸 유의를 하셔서 이런 제품을 드셔야 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물이 되었든 아니면 뭐 운동이 되었든 이거를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렇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형편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품을 사 먹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참 좋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운동을 하다 보면 더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장기에게는 손상을 미친다. 운동 많이 하셔도 간에게는 무리가 옵니다. 그 많이 움직이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 간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 피로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간에 대한 그런 그 부담을 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를 하신다면 저는 돈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제품으로 식이 조절을 하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먹방을 못하고 아무것도 재미없는 뭐 그런 재미가 있는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종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좀 하고 고민을 좀 해서요. 꾸준하게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걸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약속을 할게요. 꼭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믿으시는 분들, 네, 저도 뵐 수 없는 베거인가요? 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보기 싫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방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